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0월 3일이 되겠네요. 10월 3일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개천절이 되겠습니다. 개천절, 뭐 그 글자 그 뜻 그대로도 보면 이제 하늘이 열린 날이다라는 얘기죠. 정말 그 살기 좋은 이 땅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정말 저기다가 나라를 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갖고서 이제 이제 하늘에서 인제 이 나라 그냥 그야말로 하늘을 열고 여기다가 인제 그 한민족의 그 터전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한 예 그 날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은 인제 오늘이 이 독일 통일이 된 날입니다. 1990년 10월 3일 바로 오늘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인제 분단된 국가가 세 국가인가 그랬죠. 네.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인제 이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이제 분리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인제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경계선을 맞대고서 인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파키스탄은 인제 인도를 그 가운데다 두고 동쪽, 서쪽 이렇게 인제 아주 완전히 나눠져 있었죠. 인제 지금은 인제 다들 분리가 돼 갖고서 각각 인제 다른 나라가 인제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1990 년에 독일이 인제 뭐 인제 뭐라 그럴까 동서냉전이 인제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인제 독이 아니 소련이 인제 해체가 인제 되는 거죠, 그 과정. 물론 작년 지금까지 인제 그 날짜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련이 붕괴를 하고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뭐 탄생이 되고 인제 그런 날마다 제가 인제 그 의미 있는 날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다 말씀은 인제 쭉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 갔고 1990 년에 인제 뭔가 동서냉전이 이제 이렇게 화해 무드로 인제 들어가면서 소련의 어떤 그 통제력이 약화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독일 통일을 하려고 또 독일도 엄청 많이 노력을 인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인제 미국이 인제 예 그 양쪽을 다 바라다보면서 뭔가 국제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서 독일이 동독이 인제 소독으로 편입이 되는 식으로 해 갖고서 이제 독일이 통일이 이제 됐었습니다. 네. 1990 년에 독일이 인제 통일이 됐는데 제가 독일을 처음 간 게 아마 1990 년인가 그럴 거예요. 1990년 4월 달에 제가 처음 독일을 갔던 것 같은데 참 4월 달에 봤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아래에 그 오덴왈드라는 산이 있는데 그 기슭에 있는 도시, 그 도시에 있는 인제 회사를 거래처를 방문해서 인제 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본 그 독일의 어떤 숲이라고 그럴까? 정말 그렇게 진짜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녹화된 그런 살림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독일도 상당히 인제 울창한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런 서독이 이제 동독을 갖다가 이렇게 인제 편입을 해서 인제 독일을 갖다 인제 통일을 시킨 거죠. 상당히 큰 과업을 갖다 인제 독일 사람들은 인제 완성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인제 이 통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통일 비용이 들어가죠. 인제 서독으로서는 음 경제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좀 뭔가 GDP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떨어진 독일을 더군다나 사회주의 체제에 있었던 동독을 이렇게 흡수해서 인제 통일을 했는데 음 그 통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통일 비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짐에 이제 허덕이고 있지 않을까 독일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봅니다. 네 뭐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인제 그러고 보니까 어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인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엊그제도 인제 국군의 날이었지만은 인제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힘에 의한 평화다."라는 이제 그런 어 어떤 구호를 갖다가 내걸었죠. 예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동네에서 볼록 싸움을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든 흡수 통일을 하든 뭔가 이 상황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네 하여튼 독일 통일 우리 분단된 우리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또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시사되는 그런 바가 많이 인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통일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지금 그 통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지 물론 제가 뭐 이런 통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자료를 쭉 인제 취합을 해 갖고 한번 그 내용들을 쭉 인제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찌됐든 개천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 휴무일인데 오늘이 그 추석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하여튼 추석 연휴 다들 편안하게 쉬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또 어, 이제 전투 현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가짐을 좀 또 새롭게 하고 새로운 그 이제 기분으로 심기일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개천절과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천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해마다 다 말씀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개천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로서 기원전 단군 왕검이 건국한 한국 최초의 민족국가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10월 3일로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이며 원래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지만 현재는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다. 예, 사실 뭐 음력을 쓰다 보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양력을 쓰고 있는데 음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양력 날짜 해마다 바뀌죠. 상당히 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생일을 음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해마다 이제 생일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요즘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진짜. 응? 왜 생일이 왔다 갔다 할까? 물론 이제 크면서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려니 오겠죠. 이 개천절도 방송 번호 291번으로 작년 10월 3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독일이 재통일을 한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독일의 재통일, 음, 도이체 비더페어라인군, 아이니군, 예. 저먼 리유니피케이션. 이 독일말도 그날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때는 그래도 자주 이제 접하고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한때 그 이제 독일 쪽하고 거래 관계가 있어갖고서 그 이제 독일 말이 어느 정도 입에 이렇게 발음이 그냥 수월하게 됐는데 요새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걸 읽으려고 하면 이제 더듬더듬해야 되고. 예. 이제 어찌됐든 독일이 이제 재통일된 게 1990년 10월 3일. 예. 이때로 거슬러 올라오네요. 과거 독일 민주공화국에 속하던 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뒤에 그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텐데요. 동독에 속하던 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 이건 서독이죠.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동독, 독일 민주공화국. 뭐 여전히 저들은 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민주란 말은 씁니다. 지금 뭐 북한도 그렇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민주란 말을 빼놓지 않아요. 왜? 어, 거기에 나름대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느라고 하는 걸 거예요. 내가 민주를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민주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어, 먹듯이 떠벌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음, 우리나라도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화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듯이. 그런데 이제 어, 북한은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민주라는 그 개념에 체제가 취약한 면을 갖고 있어 갖고서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멸망한 독일 민주공화국의 영역을 독일 연방이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재통일이라는 단어는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1871년에 이제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되죠.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만고만한 그 이제 공화국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프로이센 공화국이 상당히 그 이제 그 철혈 대상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그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죠. 그걸 독일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된 것을 이제 재통일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해 3월 18일 처음으로 실시한 자유선거로 뽑힌 독일 민주공화국의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을 점령했었던 네 나라 사이에 이른바 독일 통일 관련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을 맺어서 독일 통일의 전작권을 인정받았다. 음, 그다음에 그 통일한 독일은 그대로 유럽 공동체에 이어 나토의 회원국으로 인정이 됐다.
그치, 서독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EC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EU라고 그러는데, EU도 EC가 변해서 이제 EU가 됐는데, 유럽 공동체. 그러니까 유로피언 커뮤니티였겠죠. 예. 근데 지금은, 유로피언 유니온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럽이요. EU라고 이제 부르는데, 독일이 그 국가 체제가 약간 그 변경이 됐지만은, 당시 EC하고 나토의 그 회원국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얘기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야 이거 안 된다 인정 못 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그 회원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이렇게 4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됐을 때 그때 모습이죠. 자, 베를린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오른쪽이 이제 빨간 게 이제 이게 소련이죠. 지금의 이제 승계된 나라가 지금 러시아인데 그 소련하고 러시아는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죠. 그렇다고 뭐 음,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왼쪽 위가 영국, 그다음에 왼쪽 아래가 프랑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미국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독일이 이렇게 그 사개 그 국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분할이 이제 됐었다는 얘기죠. 1945년에 독일은 붉은색으로부터 소련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의 분할 점령 지역으로 돼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5월 독일 항복 이후 4개의 점령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이제 4개국이 분할 점령을 했던 겁니다. 독일이 분할된 원래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진짜 이렇게 계속 그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음, 뭐 없어졌거나 아직도 지금 뭐 티격태격 하고 있겠죠. 자,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전의 영향으로 1945년 얄타 회담 예비 협정에서 이루어진 바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점령 지역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되었고 소련의 점령 지역은 동쪽 지역의 일부가 폴란드와 소련으로 흡수되며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소련하고 그다음에 그 폴란드로 이제 이렇게 그 귀속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그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는 슬라브 민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러시아로 편입되기를 그 희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같은 민족인 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쪽으로 편입되기를 뭐 당연히 희망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잘라갖고서 이제 저를 넘겨버린 것 같아요. 참 이게 소련이란 나라가 정말 음, 믿을 수도 없고 참 무서운 나라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소련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우리나라 남북이 그 분단된 것도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셜 플래닝 과정에서 결과가 악화됨에 따라 베를린이 봉쇄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미국의 그 음, 마셜 재무장관이죠. 그 재무장관이 이제 이게 전쟁을 치른 그 유럽이 경제적으로 붕괴가 돼 있으니까 저쪽을 좀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요. 그게 이제 마셜 플랜이죠. 근데 그때 이 소련은 그 마셜 플랜에서 제외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동독 그쪽은 그 어떤 마셜 플랜의 혜택으로부터 이제 제외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베를린이 봉쇄가 되는 거예요. 베를린이 그러니까 동독,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쪽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이제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를린도 동서로 이렇게 에, 분할이 돼 있었어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러니까 서베를린은 자유 진영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동베를린은 어, 그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독일도 분할이 됐지만 베를린이라는 그 당시에 독일의 수도도 분할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제 공수를 하고 그래갖고서 식량 같은 것도 공급하고 뭐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 했었죠. 예. 음, 자 그래서 하여튼 그 1948년에 와서는 미국 경제 지역과 소련 점령 지역에서 서부 지역 경제 개발 지원과 별도의 화폐 개혁이 일어났다. 화폐 개혁.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남북이 이렇게 38선을 그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서 어, 북한에서 화폐 개혁파를 했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걷어들인 그 기존 그 통화는 어, 이 남쪽으로 보내면서 이제 자금으로 쓰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통화량이 급증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걷다가 이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막 흔들흔들흔들하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의 해방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1945년, 48년 그 이후도 계속됐던 거죠. 6.25 사변 겪고 뭐 그 이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화폐 개혁하는 거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전략 같아요.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정치 권력을 잡은 그 소수의 엘리트라고 할까? 그런 그 계급들에 의해서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난 지난 정권 5년 동안 그걸 겪었었잖아요. 음? 마치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정책을 그냥 들이다 시행을 하고 그로 인해 갖고서 또 한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정신적인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어, 그러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죠. 지금도 그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일이 또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헌법을 뒤집어 엎으면은 이제 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살아오고 누려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는 없어지고 이상한 그 북한 체제와 같은 그런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어,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을 해방시켜줘야지 거꾸로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안 돼. 결국은 저쪽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사회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풀려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의 전쟁, 이념 전쟁에서는 더 오히려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뿐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독 주민들도 저때 당시에 뭐 뭐 본인들이 원했겠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신봉하는,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 한일 합방,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것도 똑같은 그 논리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고종이라는 사람이 음, 관료인 그 이완용 등 그 을사오적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갖고 결국은 일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었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주민들, 국민들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1949년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돼서 두 개의 독일은 서로가 독일 연방의 적법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남북한이. 서로 자기가 한반도, 한민족을 대표하는 합법된 음, 그 적법한 국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건국할 때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못했죠. 지금은 뭐 남북한이 다 교차 승인을 해갖고 유엔에 다 가입돼 있지만은 음, 원래 시당초에 나라가 태동할 때는 이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합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당시는 남북한이 이제 서로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가입 안 돼 있어도 서로 티격태격 해야 되는 거고 가입이 돼도 서로 티격태격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스탈린의 독일 통일 제안. 독일의 통일은 1952년 스탈린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다. 이는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세슨 지역을 중립국으로 만들며 모든 군대를 1년 안에 철수시킨다는 내용이다. 어딘지 모르게 비슷하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소련이 군대 철수했잖아요. 그 미군도 철수했고 그리고 6.25가 나고 아마 독일도 그때 저거를 받아들였다라면 거기도 전쟁을 한번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콘라트 아데나워가 이끄는 서독 정부는 국제적인 주도 아래에 선거를 열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련이 거부했다. 자, 여기서 서독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 보면은 이게 영국, 미국, 프랑스 이게 이제 하나의 서독으로 이제 이게 독일로 통일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그 동독이었고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갖춘 나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나라는 설사 나라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통일이 가능해요. 왜? 이념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하고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도 국가도 통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서독 정부를 국제적인 주도 아래 선거를 열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련이 거부했다. 안 될 게 뻔하니까 소련이 거부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쪽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유엔에다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그러면은 남북한 동시 총선을 실시하자. 유엔 감시하에. 그래서 이제 유엔 감시단이 들어와 갖고 그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38선 이북으로 넘어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해갖고 못 들어가니까 남한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정부를. 그러니까 남한이 단독 정부로서 한반도를 대표하는 거라고 당연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뭐 그게 또 당연한 그 절차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베를린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베를린이 이게 동서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장벽을 쌓은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게. 동독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또한 자유를 찾아 이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동독 탈출자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사살했다. 참 잔인한 놈들이에요. 지금도 북한도 그럴 겁니다. 그 탈북을 하려고 하면 이제 총격을 가해서 사살하죠. 그리고 탈북된 사람들을 중국 같은 데로 그 탈북한 사람들을 또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요. 또 중국은 또 그걸 잡아갖고서 북한으로 넘깁니다. 그럼 진짜 이게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이라는 게 이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독도 나름대로 이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동방 정책이죠. 우리가 그 육공화국 때 북방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서독이 동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서독과 나티 이게 그 나토 동맹, 나토 동맹이겠죠? 예, 제가 이게 오타를 낸 것 같네요. 나토 동맹은 제가 오타를 쭉 보는데 좀 오타가 안 보여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얄궂죠. 예. 자, 처음에는 서독과 나토 동맹은 동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예. 우리도 지금 북한을 인정을 안 하다 결국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1969년 소상으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의 화해 정책인 동방 정책으로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 공산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놨다. 하지만 냉전 체제의 미소 대립으로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은 69년쯤 됐으면은 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돈을 빌리러 진짜 그 루프트한자를 겨우겨우 얻어 타고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가 60, 뭐한 3년, 4년 뭐 요 무렵이었을 텐데 69년이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유럽에서 다시 공업국가로 크게 부상돼 갖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그 유럽에서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은 미소쟁 대립, 그러니까 냉전 체제 속에서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의 어떤 그 대립 때문에 이제 다시 말해서 국제관계, 강대국들에 의한 국제관계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흐름을 갖다가 잘 타야지, 그렇게 흐름을 잘 타서 독일이 통일했듯이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잘 타야지 통일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나라,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도 필요한 어떤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시점을 가늠해 보겠죠. 통일부가 결국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어요? 네. 자, 그다음 미디어가 통일에 미친 영향.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TV 이런 거니까. 자, 1973년 동독 정부는 서독 TV를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한 관계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웠던 거예요. 서독 TV를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니까. 근데 내용이 자본주의 모순을 알리려고 서독 TV를 보고 아니, 저쪽 자본주의 저 사람들도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에 의해서 나중에는 동독과 같은 공산주의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걸 알리려고 한 거지만은 계산착오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오히려 동독 인민들이 브라운관에 맺힌 서독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보면서 동독 정부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라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어, 모처에 있는 큰 쇼핑몰에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놀이기구 같은 것도 좀 손자 손녀 타는 거 보고 그러다 왔는데 그 쇼핑몰의 규모나 거기에 이 진열돼 있는 어떤 상품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참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북한이 TV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은 더 개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온 저도 쇼핑몰을 보고서 아이고 내 어렸을 때하고 이게 천지 차이구나. 그때 당시가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천국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요롭고 화려하고 정말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또 음식은 맛있고 그러니 지금 아이들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글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이 나라를 어,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체제가 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통일을 좀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겠죠. 예. 잘못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체제 자체가 자유라는 걸 너무 허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직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쉽게 허물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진치전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 또아리를 틀고서 마치 뱀이 그냥 응? 또아리를 틀고서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붉은 사상들이 군데군데 자라나갖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을 해 있죠. 정말 참 우리나라 정말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우리들의 어떤 이념 체계, 정신 세계를 다시 한번 어, 정리정돈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정말 어,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행의 자유. 동서독은 우리와 달리 통행과 서신 교환이 허용이 됐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죠. 지금도 이산가족 항공해봐야 오히려 그 행사 자체를 체제 선전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마저도 지속되고 있질 않아요. 지금 저는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물 퍼주듯이 그렇게 퍼주던 지난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돈을 퍼줘 갖고서 우리도 힘들어지면 더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입국 심사에 통과하면은 하루에 25 동동 마르크씩을 의무적으로 환전해서 동독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모두 쓰게 했다. 예. 이거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세금을 받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만큼 동독 경제가 서독보다 취약했기 때문에 그 동독 마르크, 서독 마르크, 마르크는 같이 썼던 말입니다. 90년대 이후로 통합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들도 마르크로 결제를 했죠. 독일 쪽에. 그리고 독일 출장을 가면 이제 마르크를 환전해서 갔어요. 지금은 이제 유로를 환전해서 이제 가야 되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이제 최소란 얘기는 음, 지금 남북한 같이 그렇게 50배 이상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격차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 서독이 동독이 서독보다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독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1세대 1승용차를 굴릴 만큼
그래도 동독이 잘 사는 나라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북한은 그렇지는 않죠. 예. 자, 화합, 개방, 동독, 소련 정책의 변화. 예, 이제 결국은 강대국이 변하기 때문에 독일에도 변화가 온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베를린이 아까 이제 그 동독 내에 베를린이 이제 이렇게 또 분할이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오른쪽이 동독이고 프랑스, 영국, 미국, 서베를린은 이 서베를린 결국 같은 그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됐죠. 그때 당시에. 여기에는 국경이 이제 없었어요. 여기는 국경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베를린도 이렇게 점령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개혁 개방적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개혁 개방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꽉그 쥐고 있던 어떤 틀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동독 인민들이 이제 탈출한 거죠. 인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동독 주민들이요. 인민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이 저 말을 쓰니까 왠지 모르게 인민이 껄끄러운 그런 용어가 돼 있는데 인민이 사실 좋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내려왔을 땐 인민공이라고 그랬죠. 자, 동독 인민들, 동독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989년 10월 18일 동독의 호네커 수상이 사임을 했고 11월 9일 날 국경 제한이 풀리자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의 검문소를 이제 검문소가 철거된 거죠. 철거를 해버린 거고. 자, 그러면서 민주개혁이 된 겁니다. 1990년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서 SED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 일당 독재가 폐지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즉 동독 주민들의 저항으로 각 기관들은 습격을 당했고 그들을 감시하던 감시자들이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막 이렇게 이제 막 허물어져 가니까 동독도 그렇고 뭐 소련도 그렇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앉아서 그냥 그래 니네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동독은 독일 통일을 위해서 서독 및 미영 불소와 어, 협상을 했다. 음, 그러니까 소련은 독일 통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이 나토에 흡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도 저 나토 문제가 개입이 돼 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것을 러시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고, 물론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 뭐 갖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독일 통일은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되 나토 가입을 동유럽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어, 그 통일에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속이 뻔히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문기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나토에선 탈퇴를 하죠. 뭐 당연히 독일이 나토에서 탈퇴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해서 독일이 거기서 그래 나도 탈퇴할게 뭐 이러면서 통일하기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독일에 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참 그게 그러니까 이 미소 양 강대국 이네들의 어떤 그 생각과 결정에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분단이 됐고 통일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협상에서 지는 쪽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해방 공간에서 남과 북이 서로 뭐 좌우 협상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결국은 그냥 북한 주장에 그래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그때 합의를 봤으면 아마 지금 남한도 공산화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현대사를 잘 봐야 됩니다. 어, 전애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단은 지금 독일의 분단을 보듯이 이미 다 정해졌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서독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1986년 베를린 장벽의 모습. 이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오른쪽이 동독이고 왼쪽이 서독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은 뭐 사살을 하고 뭐 이럴 테니까. 자,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한번 볼까요? 1990년에 5월 18일 날 양쪽 독일은 경제 통화, 사회 통합을 협상하여 7월 1일
1일부터 이제 실시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경제 통일이 실시가 되고 서독의 독일 마르크로 화폐가 통일이 됐다. 그러니까 동독 마르크가 없어진 거죠. 서독이 이제 독일 마르크를 쓰게 된 거예요. 동독에서도. 그다음에 8월 23일 날 동독의회는 10월 3일에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 통일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동독의회라는 게 결국은 동독의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거죠. 자, 국회의원은 국민을 이제 대표해서 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동의하면은 국민이 동의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서독에 흡수되어서 통일이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동독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8월 31일 양쪽 독일 대표는 통일 조약에 조인을 했다. 아이니궁스 페어트라크. 저게 통일 조약인가 봅니다. 독일말로. 9월 12일 독일은 주변국과 함께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 2 플러스 4 협상을 조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았다. 결국 2 플러스 4라는 게 우리나라도 2 플러스 4가 있죠. 육자회담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2는 동서독 당사자들이고 4는 그때 당시 소련과 프랑스와 미국과 영국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2 플러스 4 육자회담 하면은 남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옛날엔 소련이었지만 러시아 이렇게 이제 네, 육자회담이 되는 거예요. 조약에 조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주권을 인정을 받았다. 예, 이제 서독의 뭐라 그럴까? 이제 서독의 이제 통치력이 이제 다 미치게 되는 거죠. 10월 3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독일 통일이 완성이 된다. 오늘이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 열려 갖고 이 땅에 나라를 이렇게 세운 그런 개천절이지만 독일로 봐서는 독일이 통일이 된 날이다. 독일 통일 당시의 베를린의 모습. 예, 뭐 이게 얼마나 그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거죠. 영향을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독일이 경제에 큰 짐을 지어 경제 발전을 더디게 했다. 지금 서독 그러니까 참 독일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통일 비용을 대려하니까.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에요. 참 뭐 그래도 통일된 독일로 해서 열심히 일했겠죠. 통일 비용의 재원은 독일 통일기금과 독일 연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1조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00조 원. 엄청나네요. 이렇게 추산안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발표했다. 돼 있습니다. 지금도 동쪽 독일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년 1,000억 유로씩 그 비용이 발생이 된다. 죄송합니다. 비용이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발생인데. 그다음에 이제 동서독 간의 감정 대립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1990년 이때 이제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33년이 지났잖아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서로 감정이 안 풀리고 요즘 다문화라는 얘기가 있지만 물론 뭐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게르만 민족이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 그래도 쉬울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렇게 나뉘어져 갖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부딪히니까 거기서 크라이시스가 일어나. 적어도 저 감정이 해소가 되려면은 100년, 세 세대가 흘러가야 된다. 그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100년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려면 앞으로도 6, 70년이 더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겠죠. 감정적으로도. 결국은 우리나라도 남북이 통일이 되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더군다나 지금 어, 70년 가까이 이렇게 독일 사람들보다 더 지금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편안하게 내 동생, 내 동포 이게 되겠어요?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게 민족의 한민족의 어떤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독일이 이제 이렇게 재통일된 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를 하나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빗 보위라는 가수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히어로스라는 노래죠. 자, 사흘간 베를린 장벽에서 개최되었던 콘서트에서 영국 출신 락커 데이빗 보위가 이제 부른 히어로라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뭐 돌고래가 뭐 대양을 헤엄쳐듯이 우리가 자유롭게 뭐 그런 그 내용의 그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그 이제 어, 음, 축한다. 뭐 근데 그런 의미죠. 희망하고 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콘서트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이 데이빗 보이가 부른 히어로스라는 노래가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개천절과 독일의 재통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는데, 하여튼 정말 독일이 통일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그 단군이 정말 이 한반도 예, 나라를 그 이제 세운 그런 홍익인간의 그런 개념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걸 비록 독일이 겪은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조속히 아주 또 즐거운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